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투자자인 에그라그 크립토의 경우는 이 X죠. 이제 그 트위터를 통해 XRP는 다른 코인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면서 향후 XRP가 암호화폐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전 세계 손가락에 꼽히는 증권 및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이 로빈후드와 관련 올해 안에 XRP가 재상장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XRP의 가격 급 등의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텐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23일 최근 불거진 중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이같이 진단을 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인프라 건설, 주택 생산, 수출 등을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고 빈곤에서 벗어났다. 현재는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죠. 이 생산 능력 부족과 해외 투자 유치 부진 등 다수의 공격에 직면한 상황인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중국 경제가 정점에 달할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최근 중국의 경제 하락을 과거 일본과 독일의 쇠퇴에 비유를 하였는데요. 1970년대와 1980년대 세계는 일본이 미국과 독일을 대체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주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일본의 경우는 1990년대 초 과도한 자산 버블에 직면하면서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뒤이어 나타난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으로 이른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게 되었죠. 독일 역시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경험했는데 이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는 2011년 정점을 찍은 후에 2050년까지 약 4분의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동시에 중국의 노령 인구는 2억 명에서 5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인프라와 주택 건설은 정책 이반자들에게 점점 더욱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달 18일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이 미국 파산법 제15조에 따라 뉴욕의 파산 보호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국 최대 개발 업체 중 하나인 비구이 위안 즉 컨트리 가든 또한 지난주 10억 달러 상당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서 업계를 뒤흔들게 되었는데 통계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월간 신규 주택 매매 가치는 2020년 말 이후 무려 80% 이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엄청난 성장은 수출이 주도해 왔지만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수출은 무려 14.5%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미국 전체 수입이 13.3%에 그쳐 20년 만에 가장 낮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이 유럽연합 EU에 대한 수출도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국의 국내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투자 유치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달 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전 세계가 관심을 모았죠. 백악관은 군사 문제와 첨단 기술 등 핵심 민감한 분야에서 이 중국의 발전이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는 경제 제재 행위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라고까지 밝히게 되었는데 이 중국이 현재 처한 부동산 기업들의 위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릴지 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리스크와 중국 경제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이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다시 한번 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난 18일 두 달 만에 이제 최저치를 찍게 되었는데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죠. FOMC 7월 회의록에서 미국 과열 양상이 부각되면서 추가 긴축 우려가 불거지자 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은 최근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제
언급하면서 수급의 숨통이 트이기는 기대했으나 이 중국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년간 부도 위기설에 시달리던 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사실이 이제 주요 악재로 작용을 한 것이죠. 2년 전에 헝다가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에 몰렸을 당시에도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출렁인 바 있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업계의 내부 상황도 우울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지난 6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하며 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이 현물 ETF에 대해서 미 당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승분을 현재는 대부분 좀 반납을 한 상태인데요. 이 투자자들은 결론이 임박한 가상자산 시탁 펀드 이 투자 회사이죠. 그레이스케일과 미 SEC의 소송에 현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 펀드는 승인을 했음에도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조금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장 조작과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은 선물과 현물에 따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선물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 또는 차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 또한 또 한 번 변동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 아니라 SEC가 승소할 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면 과거 16,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에 매수했을 것이라며 블랙록이 당신과 같은 평단가에 매수했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지 말라라고 일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제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의장, 연준 의장의 긴축 발언 강도가 만약에 생각보다 좀 높을 경우에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대한 장밋빛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펀드 스트레이트 리서치의 탐 리의 경우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미 금융당국이 현물 ETF를 승인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수준 대비 5배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도 가격의 긍정적인 요소지만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없이는 10만 달러 위로 오르긴 어렵다라면서 ETF가 승인되면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서면서 비트코인이 최고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현재 크립토 마켓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SEC의 경우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시자 이 찰스 호스킨스의 경우는 SEC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에이다의 경우는 지난 6월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에이다가 증권이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찰스 호스킨스의 경우는 SEC에 대한 언급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카르다노 창업자 SEC 암호화폐 단속은 정치적 증권법과 상관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호스킨스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SEC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SEC가 에이다를 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지금까지 에이다에 대한 SEC의 강제 조치가 없었으며 에이다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미 증권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달라질 것도 없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SEC가 에이다와 다른 블록체인에 대해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에 이 호스킨스는 기관의 조치가 에이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헤드라인에 나온 것처럼 이 호스킨스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SEC의 지속적인 단속은 정치적이며 증권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였는데 이 호스킨스는 샘 뱅크먼 프리드먼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은 미국의 한 정당이 자신들이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초당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것에서 모든 사람들을 나쁜 행위자라고 비난하며 감옥에
쪽에 가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이제 찰스 호스킨스의 경우는 에이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SEC와 XRP 간의 이 크립토 마켓 측면 이 유의미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현재 SEC의 경우는 XRP와의 항소를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 확실한데 도대체 SEC는 왜 이렇게 크립토 마켓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의심이 가는 것은 크립토 마켓을 불법으로 치부하고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기에 미국 본인들이 새로운 자산의 패권을 잡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일부러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하는 만큼 매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반감기까지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투자자인 이그레이그 크립토의 경우는 X이죠. 그 트위터를 통해 XRP가 다른 코인과 본질적으로 차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향후 XRP가 암호화폐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그레이그 크립토의 경우는 팔로워들을 향해서 XRP가 전체 시장의 3위나 5위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왜 계속 투자하는가라고 질문하며 개인적으로 XRP가 패권을 차지할 운명이라는 것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그레이그 크립토의 경우는 XRP는 규제 명확성과 잘 정의된 법적 정의로 뒷받침된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며 기술력과 규제 명확성이 결합한 XRP를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위 디지털 자산을 찾는 투자자에게 XRP가 대체 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그레이그 크립토는 리플이 지난 2년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원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리플이 SEC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커뮤니티가 XRP의 잠재력을 굳게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전 세계 손가락에 꼽히는 증권 및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이 로빈후드 관련 올해 안에 XRP가 재상장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XRP의 가격 급등에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텐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로빈후드 올해 내 XRP 상장 소문 확산, 사실이면 강세 촉발 가능성,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기 트레이딩 앱 로빈후드가 올해 안에 XRP를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데일리 코인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23년 내에 로빈후드가 XRP를 상장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금융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한 트레이딩 플랫폼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종목 상장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많은 토큰을 취급하는 다른 거래소들과는 대조적으로 로빈후드의 까다로운 선정 과정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증거로 인식이 되는데 이제 로빈후드가 XRP를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은 로빈후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한 정보로 추정이 되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만약 이러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XRP의 로빈후드 상장은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갈수록 XRP 강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현물 ETF의 승인의 기대감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다가옴에 따라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스물스물 XRP 또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자체의 경우는 약식 판결 이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뱉어낸 상태이지만 XRP 투자자들의 경우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있죠. 이 정도 하락분에 속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 정도로 멘탈은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로빈후드의 상장 소식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일은 없겠죠. 실제적으로 말이 오갔기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는 페이팔에서 XRP 상장에 관한 이야기들도 돌았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애증의 코인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41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2022년 11월부터 8월까지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나름 일정한 수준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가와는 디페깅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중국이 경제 위기 소식까지 겹쳐주면서 이 주식과 코인이 동조화된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코인이 아직까지는 경제 주요 이슈에 대해 주식과 패깅이 되어 가려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8월은 하락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꽤나 많았었고 유독 2023년은 퀀트적인 관점에 예측이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세로만 보면 비트코인이 25K 즉 25,00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26,000달러로 다시 올라서면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해석의 근거는 지난 6월 중순경에 찍었던 저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시만 해도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였고 주요 메이저 코인들을 증권으로 기소하면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당장 매크로가 드라마틱한 반전을 해줄 일은 없습니다. 결국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자체 이슈를 가지고 가격을 견인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대형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가격이 급등할 만한 소식도 아닙니다. 결국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장세가 8월 한 달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추가 하락만 하지 않아도 사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선방했다라고 보아야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반감기 이벤트 모두가 2024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는 이렇게 침체와 하락이 나온 달에는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회를 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불장이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렇게 침체된 장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노리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모두가 사기라고 말하기 이전에 누군가는 이런 신생 프로젝트를 통해 돈을 벌고 누군가는 잃습니다. 당장 중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달러 강세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원유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의 안정에 방해가 될 겁니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현재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존버만을 외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라는 게 원래 아직 규제도 부족하면서 어쩌면 춘추 전국시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규제가 부족하고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겁니다. 리스크 없는 수익은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영상 말씀드리듯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